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변이가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담자들이 다 실직 상태였던 거죠. 이제 처음으로 농장에서 일을 해보고 또는 처음으로 공장에서 일을 해보고. 아빠가 하나 혼자서 마스크를 써 15,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외국인이 어떻게든 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냐 그런 거를 정보를 잘 모르니까 저도 그 정보를 페이스북에 알려줬어요. 건강보험이 가입이 안 되신 분들한테 이제 마스크 공급이 안 됐을 때 되게 많이 저희가 안타까워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뭐 하냐? 남편은 몇 살이냐? 남편은 잘해주냐? 라고 질문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우선 여성으로서의 저를 알고 싶기 전에 남성한테 친숙한 존재로 인식하는 그 질문이 조금 힘들었다?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오신 분들을 이제 글로벌 다문화 가정이라고 이렇게 구별하는 게 있어요. 왜 그거를 이제 하나는 다문화 가정으로 보고 하나는 글로벌 다문화 가정으로 굳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럼 글로벌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더 잘 사는 데에서 오는 사람들이 사는 가정이고,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면은 뭐 어렵게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그게 그 단어 자체가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뭐 저희 두레방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업주들도 그렇고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여성들을 그냥 대기시켰어요. 가끔은 이제 비밀로 영업하는 업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업주가 영업하라고 하니까 출근을 하는, 코로나 시기에 일도 해야 되고 마스크 벗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또 내가 그러면 진짜 걸리면 벌금을 내야 되는 건가? 뭐 몇천만 원 벌금을 내야 되는 건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외국인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언니 통역 좀 해주세요. 뭐 어떻겠냐 하니까 사장님이 이해 안 된다고 그 예방접종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있으라고. 그리고 저는 아니까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할 수 있다. 물론 태국 분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그 미등록자를 사장님한테 알려줬는데 또 사장님이 특이 안 하는 거예요. 네. 괜찮다고. 왜냐하면 사장님도 자기 입장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주방이 되는 거는 본인도 일이 안 되고 그리고 본인도 벌금이 나와요. 왜냐하면 미등록자는 고용하면 그거는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이제 일일이 이제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등을 이제 그 외국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을 따로 했었거든요. 보장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스스로 했었고, 그리고 미리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접수를 받아가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배분했었던 사례가 있어요. 이제 비자 없는 사람들한테 이제 마스크 공급이 안 됐을 때, 아니면 이제 건강보험이 가입이 안 되신 분들한테 이제 마스크 공급이 안 됐을 때 되게 많이 저희가 안타까워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마스크 하나라도 구해다가 줄 수 있을까?
가족이 5명이에요. 아이가 3명이고 아내가 있고 본인도 있고 아이를 밥 먹이고 살려야 되는데 한국에는 비자가 없기 때문에 신분증도 없고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기 위해 해야 되니까 아빠가 하나 혼자서 마스크를 15,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아빠는 일 나가서 돈 벌고 가족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And guarantee decent accommodations. Abolish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 Law. Guarantee the workers' right in agribusiness, fishery sectors. Give separation pay in Korea. Eradicate gender-based discriminations and violence against women migrant workers. Make countermeasures. 사건이 벌어진 후 또는 재난 상황이 벌어진 후 막 아 맞다 이주민도 있었구나. 막 아 맞다 우리가 그런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이주민도 있었구나. 아 맞다. 이게 사건 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애초에 뭐 매뉴얼화 또는 뭐 대응 뭐 그런 지침을 만들었을 때 당연히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 사회로 생각을 하고 애초에 그런 지침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원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잘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뭐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이주민 단체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맨날 사건 후에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그러면 그 되게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기 전에는 건강검진을 하면서 건강하다는 거를 증명하고 이제 들어오고 나갈 때는 거의 다 질병을 하나쯤은 갖고 들어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서 좀 안타깝기도 해요. 이게 들어올 때는 건강한 사람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뭐 내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해서 돈을 좀 벌고 자기 가족들을 도왔으니 이왕이면 우리가 많이 도와주었다. 이제 가라. 내내 건강은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다. 이 얘기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만약에 이주민이 없다면 식당에서는 설거지가 쌓일 거고 이주민들이 없다면 모텔들이 전소가 안 돼 있을 거고 이주민이 없다면 중소기업이 문 닫을 거고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나름대로 본인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가 혹은 친구가 혹은 어떤 사람이 한국 국적이 있든 없든 간에 이 한국 땅에 살아가려면 누구나 마찬가지로 누구나 인권적으로 기본적인 권리를 누려야 되는 거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마스크는 출입 자격인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갈 때 마스크 여부로 출입 여부가 결정되니까요. 마스크는 우리에게 사랑과 사별과 공정을 숨기고 있는 마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는 연대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스크는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 물품이 되기도 했지만 이주민들한테는 배제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